안녕하세요. 따능스쿨의 전문가 과정 2기 거룩한 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따능스쿨을 통해서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챗GPT와 인공지능 AI 활용 부분입니다. 챗GPT는요. 정보기술 혁명을 연대기로 보면 18세기는 산업혁명, 사람의 손으로 하던 작업에서 기계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가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이 열립니다. 2007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요. 우리가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모바일을 통해서 이메일 등 PC 기반의 업무를 어디서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은요. 챗GPT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20년 6월에 오픈 AI가 거대 언어 모델을 공표합니다. 이때는 GPT-3입니다.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힘들었지만 발빠른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대중에게 챗GPT를 공개했습니다. 챗GPT는요, 소설을 쓰고 논문을 요약하고 해외에서는 대학 시험을 통과하고 의사 시험까지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젠 좋든 싫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될 것입니다. 빌 게이츠가요, 챗GPT를 두고 내 인생에서 두 번째 충격받은 기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는데요. 챗GPT를 사용해 보고 난 다음에 180도 변했다고 합니다. 올해 6월 두바이에서 열린 세계 정부 정상회의에서 AI 시대엔 전 세계 청소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요. 샘 울트먼은 평생 AI 기술을 활용하게 될 청소년 세대가 큰 행운과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AI 기술을 사용하면서 놀라운 걸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넘쳐날 것이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인기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관련 서비스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검색 시장 및 정보통신 기술 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인 그랜드 뷰 리서치에 따르면요. 2022년에 약 13조였던 AI 시장 규모가 연평균 34.6% 성장해서 2030년에는 142조 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얘기합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오픈 AI가 대중에게 챗GPT를 공개했다고 했잖아요. 무료로 그것도. 챗GPT는 원래 3.5 버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공개된 챗GPT는 21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학습했습니다. 챗GPT가 공개된 지 2달 만에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는데요.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즉 MAU는요. 월 단위로 한 번이라도 접속한 사람의 수를 뜻합니다. 그런데 틱톡은 1억 MAU에 도달하는데 9개월이 걸렸다면 챗GPT는 2달 만에 MAU 1억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기록은 인터넷 등장 이후에 20년 동안 이렇게 빠른 증가율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작년 9월 정부에서 전 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AI 일상화에 7,1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국민, 산업, 공공행정에 박차를 가한다고 4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 일상에는요, 18개 과제를 추진하고 건강, 질병관리, 장애인, 어르신 돌봄 등 사회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문화, 주거 등 여러 분야의 AI 학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여러 분야에서 AI 일상화로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챗GPT로 글을 쓰고 달리로 그림을 그리고 며칠 만에 소설을 출판했다는 소식이 해외 토픽처럼 알려진 게 고작 1년 전입니다. 이번에는 생성 인공지능 AI 글쓰기를 활용한 미국의 창작 전문 플랫폼이 최근에 500억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사가 올해 나왔습니다. 이 회사는요,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출판사 11위에 해당하는 회사인데요. 이번 계기로 오디오북을 넘어서 게임,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도 생성 AI 기반으로 한 출판 프로젝트가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인스타페이나 아이작 노벨 등이 대표적입니다. 삼성전자가요, 인공지능 기능을 갤럭시 S24와 23에 이어서 22, 21 일부 모델에도 적용한다고 합니다. 챗GPT는 오픈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입니다. 챗이라는 말은 대화하다라는 뜻이죠.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줍니다. G는 스스로 정리하고 판단해서 말을 만들어냅니다. P는요, 이미 사전에 학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만 하면 됩니다. T는요, 단어들의 관계를 추적해서 맥락과 의미를 학습하는 신경망입니다. 즉,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맥락을 파악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챗GPT의 활용은 무한대인데요.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에서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 시장조사, 경쟁 분석, 제품, 아이디어 도출, 상품명, 사업명 등을 지어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물건의 불량 제품, 원인, 분석,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수립,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코딩, 엑셀 사용에 도움을 주고요. 시, 드라마, 영화, 대본, 번역, 유튜브 스크립트, 하드뉴스, 인터뷰, 번역, 요약, 교정 등 창작 및 아이디어 자동화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생성 AI 성능이 검증된 사례를 보면요.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도 통과했는데 통과 기준치 60점보다 높은 최대 75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챗GPT가 미국 로스쿨 시험에도 또 붙었다고 하죠. 2022년에 미국에서 열린 미술전에서 AI가 생성한 그림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에서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 1위를 올랐습니다. 이 그림은 미드전이 AI로 생성한 작품인데요. 단 한 번에 붓질조차 하지 않은 작품이 우승을 차지하는 게 정당한지, 또 AI가 생성한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AI로 작품을 생성했다고 말했고, 주최 측에서도 창작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예술 행위도 인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최근 전라남도 미래교육 박람회 주제곡 최우수상이 AI로 만든 음악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리쳐 글로컬이라는 곡으로 공모 조건에 AI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박람회 주제를 담고 있는 곡으로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입니다. 작년 GPT 포럼, 혁신 포럼을 열었는데요. 이때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챗GPT4가 작성한 대사를 낭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챗GPT4에 너는 대한민국 경기도지사야. 이런
이러이러한 정책을 할 건데 연산문을 써줘 이렇게 요청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답변을 가지고 읽으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공직사회도 챗GPT 열병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육부도 챗GPT를 체험하고 토론하는 등의 행사로 학교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난 아티스트의 목소리를 AI 기술을 통해서 다시 듣는 작업이 음악이나 방송계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존 레논의 목소리를 담은 비틀즈의 마지막 신곡 Now and Then이 공개되었죠. 국내에서는 고 김광석, 임윤택, 터드맨 등이 AI 무대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가 초상권의 범위에 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AI 커버곡 제작이 원곡에 대한 저작권법을 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인이 된 목소리를 사용할 경우 존엄성 훼손 등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AI 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공모전이 있었죠. 경상북도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로 영상, 영화 등 자유주제로 길이에 관계없이 AI 기술을 활용한 작품을 공모했고요. 저희 따능스쿨에서도 여러 분 이곳에 출품을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SPC 삼립의 샐러드 브랜드 피그 인 더 가든이 샐러드 업계 최초로 챗GPT를 활용한 샐러드 신제품 3종을 작년 5월에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요, 챗GPT를 통해서 최근 트렌드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수많은 질문을 주고받은 결과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MZ세대들이 좋아하는 샐러드 형태를 알려줘. 또는 최근 트렌드가 반영된 레시피를 알려줘. 이렇게 질문과 답을 반영한 제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작년 3월에 AI 카피라이터 루이스를 채용했습니다. 광고 카피, 판촉 행사 등 마케팅 문구 제작에 특화되었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하이버 클로바를 기본 엔진으로 사용하고 한국어 데이터를 6,500배 이상 학습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아트페어의 타깃 연령대를 20대로 설정하면 대답이 인싸가 되고 싶다면 현백으로 모여라. 50대를 타깃으로 할 때는 예술이 흐르는 백화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렇게 다르게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룹 계열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리딕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제품 이미지를 생성한 것입니다. 나이키와 티파니를 조합한 가상의 콜라보 운동화인데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작년 6월 밀라노에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는요.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인공지능 휴먼 틸다가 세계 4대 패션쇼 중에 하나인 뉴욕 패션위크에서 박윤희 디자이너와 손을 잡고 금성에서 핀 꽃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챗GPT의 활용 분야는 의료, 교육, 기술, 엔터테이너, 비즈니스, 사회사용후 적용, 차량, 환경, 에너지, 여가 및 취미활동, 여행, 문화체험, 금융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젠2를 이용한 영상입니다. 가상 공간의 메타버스 안에서 전시회를 열어본 모습입니다.
주요 생성형 AI 종류는 텍스트에 챗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리튼, 아수거, 하이버클러버 등이 있고, 이미지로는 미드저니, 레오나르도, 달리, 스테이블 디피전, 플레이그라운드 등, 그리고 동영상, DID, 런웨이, 비디오 스튜, 브루, 음성, 사무자동화 등 주요 생성형 AI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